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이 B 플러스 C 부분이 항이 두 개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항식이고 A가 단항식이야. 이 사이에 지금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지. 그럼 곱할 때 원래는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가로안부터 계산해 줘야 돼. 그런데 가로안이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가로안을 계산하면은 가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가로안을 계산해 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분배 법칙을 쓴다. 그래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다른 말로 하면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단항식인 A를 다항식인 B 플러스 C에 분배 법칙 해주면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단항식이 앞에 있어도 되지만 단항식이 뒤에 있어도 돼. 뒤에 있으면은 앞으로 곱셈을 분배 법칙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라고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324번 문제를 보니까 얘가 없으면은 지금 이 위에서 쌤이 방금 전에 말한 공식하고 똑같이 쓰면 되는데, 아니 쌤 지금 얘가 지금 이것도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라고 하면은, 자, 얘를 먼저 분배 법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얘를 분배 법칙을 해도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먼저 곱하고, 왜냐하면 자, 곱하기가 예를 들어서 자 봐라,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을 때 얘는 A, B를 곱한 다음에 C를 곱해도 되지만 곱하기는 결합법칙이 성립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먼저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걸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결합법칙. 자, 그래서 얘들 두 개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를 A에 곱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한번 얘들 두 개를 한번 곱해볼게. 자, 부호는 부호끼리,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쓰고, 개수는 개수끼리 3밖에 없지. 그 다음에 x, y는 문자나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결합이라고 지금 쌤이 글자가 좀 그런데 이 곱하기 기호가 있고, 자, 이 앞에 누가 지금 남아있냐면 바로 x 빼기 4y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먼저 해주고, 즉 뒤에 거 두 개 먼저 곱해주고, 그리고 얘를 분배 법칙을 해주면, 자, 부호는 부호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3 앞에 등호 써주고, 자, 마이너스 3 그리고 x 제곱 그리고 y는 하나밖에 없지, y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4 곱하기 3 12 x 써주고 y 곱하기 y가 두 개지, y 제곱이라고 써주고,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6 그리고 x, y 이렇게 써주면, 자, 이 지금 항이 세 개가 있는데 이 항들은 x, y 문자는 다 똑같지만 얘는 x는 2차, y는 1차, 얘는 x는 1차, y는 2차, 얘는 x, y 모두 다 1차로서 차수가 달라서 동료항이 아니에요. 동료항이 아니면 계산해 줄 수가 없지, 더하기 빼기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얘가 바로 답이라는 이야기야. 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분배 법칙. 자, 그리고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눗셈은 먼저 첫 번째 방법,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그 뒤에 있는 식을 역수 취해준다. 역수.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역수를 취할 때 만약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수잖아, C가.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면 안 되고 마이너스 부호 있는 그대로 역수 취해주면 돼.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법칙을 쓴다? 분배 법칙을 쓰면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밑에는 뭘 쌤이 쓰려고 했냐면은, 자,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을 C로 나눌 때 이 나눗셈을 우리가 분수로 써줄 수 있거든. 분수로 써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수로 써주면 이 분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서 바로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A 플러스 B를 C로 나누고 A 플러스 B를 C로 나눴는데 똑같은 식이잖아. 중간 과정은 얘는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를 취하고 얘는 나누기를 분수로 만들었지만 그 결과는 어떠니? 결과는 똑같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편할 대로 풀면 돼. 자, 얘는 지금 여기 3분의 4가 있어. 3분의 4. 그래서 쌤 이걸 어떻게 지금 풀어줄 거냐 하면 잠깐만 3분의 4가 있는데 곱하기로 바꾸고 오케이. 쌤 여기서 개념을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번분수라는 개념을 내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번분수라는 개념. 번분수가 뭐냐면은 자 여기다 좀 써볼게. 분수가 3분의 2가 있고 얘를 나누기 5분의 얼마로 나눌까? 자, 5분의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5분의 3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3분의 1을 5분의 3으로 나눌 때 자, 나눗셈은 아까 쌤이 뭐라고 했니? 나눗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자,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볼게. 첫 번째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수를 역수를 취하면 얘가 3분의 5가 되지.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은 9분의 1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도 있고 쌤이 이야기하려는 번분수는 지금 요게 번분수야. 번분수.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얘를 나눗셈을 분수로 바꿔주면 3분의 2라는 애를 5분의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써놓고 번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아래 것끼리 곱해서 분모, 밖에 것끼리 곱해서 분자 이렇게 생각해서 9분의 10이라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얘가 지구라고 생각해요. 지구. 이 지구 안에 핵이야. 핵이 무겁잖아. 그래서 곱하면서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해줘라.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번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자, 얘를 이제 분수 모양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분수 모양으로. 그러면은 얘가 3분의 4. 자,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3분의 4하고 x제곱, y제곱을 곱하기로 연결된 거지.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그런데 얘는 분수가 아닌 얘는 굳이 분수로 표현하려면 1분의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x제곱, y는 분자야. 왜? 1이 바로 분모거든. 그러면은 얘를 그냥 3분의 4 x제곱, y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너희들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방법들을. 그리고 나면 외우고 나면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얘들은. 자, 그리고 분자는 12x 세제곱 y제곱 플러스 4xy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쌤은 하트 모양으로 쪼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각각의 분수로 만들어주면 자 3분의 4x제곱 y인데 분모가 분수인데 분자는 분수가 아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써주냐. 분자도 분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수 아닌 애를 분수로 만들 때는 분모에 1을 써주면 돼. 그래서 12x 세제곱 y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고 플러스 우변도 분모는 3분의 4x제곱 y분의 분자도 또 1분의 4xy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자 이제 봅시다. 아래 것끼리 곱해서 분모 4x제곱 y 밖에 것끼리 곱해서 분자 자 3하고 11을 곱하면 36이지 36 그 다음에 x 세제곱 y제곱 플러스 아래 것끼리 곱하면은 4x제곱 y 밖에 것끼리 곱하면 12xy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자 이제 약분해 주면 되지. 약분을 해서 한번 쌤이 써볼게. 4하고 36을 약분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약분해서 먼저 써볼까. 얘 1되고 얘 9되지. 자 x제곱 x세제곱을 약분하면 x세제곱은 x가 3개가 있다는 이야기고 x제곱은 2개가 있잖아.
그럼 분모에 두 개를 다 약분하고 분자에는 하나가 남아있는데 요 수만 이렇게 끊으면 돼. 그럼 x가 하나가 남아있다는 이런 뜻이야. 자, 이번에는 y가 두 개가 있는데 분자에 분모에 y가 하나가 있으니까 분모에 y를 끊고 분자에는 지수만 이렇게 꺼주면 자, 남아있는 애들이 누구니? 분모는 1이라서 1 쓸 필요 없고 분자가 9xy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수식은 자, 4하고 11을 약분하면은 12가 3이 되고 4는 1이 되겠지. 자, 이번에는 x 제곱이 분모에 있고 x는 분자에 있어. 그럼 약분하면은 분모에 있는 x가 하나가 남겠지. 자, 그리고 y는 분자 분모에 하나씩 있으니까 약분하고 없어지고. 자, 그러면은 분모에 남아있는 누구냐면 바로 x가 남아있고 분자에는 3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얘가 바로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인데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그 나누기 바로 뒤에 있는 식을 또는 수를 역수치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나누기를 분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분수를 각각 따로따로 써줘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자,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곱셈과 나눗셈을 등호 반대로 넘기기.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등호가 있지. 자, 여기 등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곱하기 b를 한번 이쪽으로 넘겨볼게. 곱하기 b를 넘기면 원래 있던 c는 그대로 있고 자, 곱하기가 뭐가 되냐면 바로 나누기가 된다는 이야기야. 나누기. 부호는 안 바뀌어. 자, 여기 쌤이 참고로 하나 써볼까? a 빼기 b는 c에서 이 빼기 b를 이항하면 a는 c 더하기 b가 돼. a 빼기 b에서 내가 a를 1로 이항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는 c 빼기 a가 돼.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항하면 부호 더하기 빼기가 바뀌는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거나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부호는 안 바뀌고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뀌고 나누기는 자 어떻게 a 나누기 b가 c일 때 나누기 b를 1로 넘겨주면 c 곱하기 b라고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331번에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쓰라고 했는데 자, 네모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곱하기 얘를 이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1로 넘겨줄 거야.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 자, 좌변에는 네모만 남고는 x제곱 y 나누기 4xy 제곱 플러스 2y 세제곱인데 자, 여기 내가 나누기 갈로 마이너스 2x분의 y를 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내가 지금 이 나누기 해주는 것은 이 식 전체에 나누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괄호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 괄호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나누는 것은 우변 전체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만약에 내가 안 해주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누기는 요 항에만 나누기를 해주는 거야. 괄호가 없으면. 왜? 곱하기 나누기는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애기들끼리 먼저 계산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괄호를 했으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분수로 만들어서 그냥 한번 계산해볼까? 분수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치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좌변은 그대로 네모가 있을 것이고 우변은 자, x제곱 y 마이너스 4 xy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곱하기 역수치할 때 부호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 부호는 자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y분의 2x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분배 법칙 해줄 거야. 분배 법칙.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곱하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개수는 2밖에 없지. 2가 되고 자 x 분자에 있는 x 얘들도 지금 분모가 없으면 다 분자야. 그러면 x가 몇 제곱? x 세제곱 그리고 분자에도 y 분모에도 y가 있으니까 y끼리 약분돼서 y는 사라진다는 이야기야. 자 두 번째 식하고 곱해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짝수기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개수들끼리 곱해주면은 8 그리고 x 곱해주면 x 제곱
y는 여기 y 제곱이 있지만 여기 y가 있어서 약분하면은 y 하나가 사라져서 그냥 y.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개수끼리 곱하면 2 곱하기 2는 4고 그리고 x 쓰고 y 3개가 있는데 y 1개가 분모가 있으니까 약분하면은 y 2개가 남겠지.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을 등호 반대로 넘겨주는 그런 방법. 얘가 지금 곱셈과 나눗셈을 등호 반대로 넘겨주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바로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 계산 방법을 썼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손에 익힐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손에 익힐 때까지. 왜냐하면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되잖아. 그런데 이 계산 실수가 나오면 수학을 할 수가 없어. 어려운 개념을 공부해서 어려운 개념을 공부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간단한 계산, 이 계산들이 진짜 간단한 계산들이거든. 이게 뒷받침이 안 돼주면은 문제들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해놔야 된다.